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여러분, 달빛이 흐르는 한양 뒷골목 그 시절로 함께 가보시겠소? 옛 조선 백성들의 삶이 팍팍하던 그때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 시절에도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라 했다는데 말이요. 특히나 외로운 남녀가 만나면 그 마음이란 것이 더더욱 오묘해지곤 했답디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호라비와 과부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기묘하고도 애절한 인연담인데요. 달콤 쌉쌀한 탁주 한 잔 곁에 두고 귀 기울여 보실라오. 한양 뒷골목 작은 초가집에서 호라비 한 사람이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김복동,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3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급체를 했는지 배를 움켜쥐고는 손을 쓸 새도 없이 그만 먼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잃고 나니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 난 뒤 아픔을 딛고 일어나려는 듯 새로운 마을로 이사온 그였건만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고 저녁이면 홀로 잠이 드는 참으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은 타지에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손재주가 좋아 대장간에서 일을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게 만들어내니 금방 소문이 나서는 고을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농기군이 가리니 하는 것을 맡기러 오곤 했더랬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할 때는 좀 있는가 싶었어도 말동무 하나 없는 적막강산인 집만이 자신을 맞이할 때면 그 따스하던 아내의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운 것이었소이다. 여보, 오늘도 난 또 혼자네 그려. 당신 없는 세상,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옆집으로 어떤 여인이 이사를 왔는지 짐을 나르고 있었소이다. 김서방이 한숨을 쉬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혼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었지요. 저 부인이 혼자서 저런 무거운 짐을 도와드려야 할까? 아니지,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김서방은 망설였지요. 아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어떤 여인과도 사사로이 말을 나눠보고 싶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과부가 무거운 항아리를 들다가 휘청거렸지요. 아이고, 김서방이 얼른 달려가 항아리를 받쳐들었지요. 과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 이사를 하다 보니 힘에 부쳐서 그만. 아, 네?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말씀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전 월하라고 합니다만, 아, 전 옆집 사는 김서방이라오. 아유, 너무 좋으신 분이 옆집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월하의 미소는 봄꽃처럼 환했소이다. 김서방은 가슴이 콩닥거리는 걸 느꼈지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참으로 오랜만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삿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제가 좀 도와드려야 안 되겠소? 어찌 그런 패를?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김서방은 월하의 이사를 도왔지요. 짐을 나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 저도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소. 어머,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 순간 김서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김서방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더니 월아도 마침 물동이를 들고 나와 있었지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두레박을 우물에 내렸는데 줄이 엉켜버린 것이었습니다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호호호,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줄을 풀었지요. 그러다 어찌해서 김서방의 손과 월아의 손이 스치자 김서방은 번개에 맞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아, 내가 줄을 좀 천천히 내릴 걸 그랬나 봐요. 괜찮소이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월아도 같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아이고, 갑자기 비가. 그때 마침 비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흘러내리며 비에 촉촉히 젖은 눈동자로 김서방을 올려보는데 순간 그는 넋을 잃을 뻔했답니다. 게다가 좁은 처마 밑에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어야만 했지요. 그런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번지는 꽃향기가 김서방의 코끝에 스며들자 그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마음을 추스리며 진정을 하려 해도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억눌러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간 김서방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의 집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지요. 저, 댁에 계시나요? 방문을 열어보니 월아 그녀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송편인데 맛 좀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솔잎 향이 풍겨나는 떡을 받아든 김서방은 감동했답니다. 오랜만에 처음 받는 정성스런 음식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입에 맞으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이. 정말 맛있소.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 길로 월아는 돌아갔지만 김서방은 하루 종일 그 송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아내가 해주던 송편과는 또 다른 맛이었답니다. 참 마음도 고운 여인이야. 이런 정성을 어찌 갚아야 할까? 며칠 후 김서방이 대장간에서 예쁜 노숟가락을 만들어 월아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떡 선물 받은 게 고마워서 제가 직접 만든 숟가락입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숟가락을.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하, 그래도 이 일은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우물가에서 만나면 안부를 묻고 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답니다. 저 두 사람 요즘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그러게 말이야. 둘 다 홀몸인데 좋은 일 아니겠어. 어느 흐린 가을날 저녁
김서방이 대장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월아의 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만 들르세요. 무슨 일이시오? 빈대떡을 부쳤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막걸리도 있으니 목 좀 축이고 가세요. 김서방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월아의 집에 들어선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집안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위에는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빈대떡과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답니다. 앉으세요. 정말 간단하게 차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외로우면 서로 의지해야죠. 막걸리 한 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김서방의 경직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지요. 이 빈대떡 정말 맛있소. 어찌 이렇게 바삭하게 부치셨소? 비법이 있지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요리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요. 막걸리가 들어가니 말문도 수월하게 열렸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고향이 어디시오? 전라도 남원이에요. 남편 따라 한양에 올라왔다가 이제는 혼자 남았네요. 혼자 지내기 쉽지 않겠소이다. 처음엔 고향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서방은 월아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자신과 같은 처지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소. 세상이 온통 적막강산이었지요. 맞아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지요. 막걸리 한 주전자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무렵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비가 오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창문으로 내다보니 제법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뛰어가면 감기 들면 어쩌려 그러세요. 막걸리도 드셨는데 김서방은 마음이 흔들렸지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월화의 따뜻한 배려 때문인지 어쨌든 그는 조금 더 머물기로 했답니다. 그럼 비가 그칠 때까지만. 네. 차라도 더 끓여올게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린 시절 추억, 꿈꾸던 미래,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참,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소.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때 번개가 번쩍하고 치더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지요. 놀란 월화가 자기도 모르게 김서방의 팔을 잡았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괜찮습니다. 그냥 천둥이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촛불 아래서 월화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어찌했을까? 바로 그때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지요. 김서방은 황급히 일어났답니다. 비가 그치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셔도 되시는데. 아니요, 늦었으니까. 오늘 정말 고마웠소. 김서방은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월화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김서방은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한쪽 가슴에는 월화에 대한 설렘이, 다른 한쪽에는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꿎은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거요? 당신이 저승에서 보면 뭐라 하겠소? 밤새 뒤척이다가도 아침이 되면 또 월화 생각이 먼저 나는 그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물가에만 나가면 월화가 먼저 와서 물기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 월화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따뜻했지요. 김서방은 괜히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그땐 전을 부쳐드릴게요. 네, 그럼. 김서방은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지요.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다가도 생각났습니다. 전이 어떤 전일까? 감자전일까? 녹두전일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답니다. 그러자 같이 담금질하던 오서방이 물었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오? 이에 김복동은 별 대답 없이 웃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김서방은 큰 결심을 하고 월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드시지 않겠소? 어머, 정말요? 하지만 제가 가면 괜히 패기치는 게 아닌지요. 패라니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반찬이라도 가져갈게요. 김서방은 평소보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오래된 이불도 햇볕에 널어 말렸지요. 거칠어진 손도 깨끗이 씻고 남노한 옷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답니다. 그날 저녁 월화는 곱게 단장하고 김치와 나물을 들고 김서방 집을 찾았지요. 어서 오시오. 음식은 변변치 않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만 한걸요. 두 사람은 정성껏 차린 상을 앞에 두고 앉았지요.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그 불빛에 서로의 얼굴이 더 따뜻하게 보였답니다. 한 잔 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마음이 풀리고 진솔한 이야기가 술술 나왔지요. 월화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 재혼이요? 아, 괜한 소리를 했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외로울 때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지만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요. 막걸리 잔이 비워질수록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이렇게 외로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서. 저야말로 김서방님 덕분에 한양 생활이 덜 외롭네요. 바로 그때 월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지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부탁이요? 아, 무슨 일이든 말씀해 보시구려. 며칠 전에 장터에서 만난 남자가 좀 귀찮게 따라다녀서요. 남자가요? 네. 자꾸 쫓아오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정말 참 어이없고 부담스러워요. 김서방은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지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요? 잘 모르겠어요. 장사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쯤 우리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럼 어쩌시려고? 그래서 혹시 김서방님이 잠깐 남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요. 안 될까요? 남편 역할이요? 그냥 그 사람이 왔을 때만 남편인 척 해주시면 그럼 아마 포기하고 갈 거예요. 하지만 어찌 그런 거짓말을. 제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서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지요. 그럼 언제 온다 했소? 아마 내일 오후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지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요? 고마워요. 다음 날 오후 김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대장간 문을 닫고 그녀 집으로 향했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손에 땀이 날 정도였답니다. 저 왔소이다. 들어가도 됩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이리도 빨리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월아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지요.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고 볼에는 연지까지 살짝 찍은 듯 했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뛰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 남편인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색하게만 하지 마시고. 김서방은 자, 자연스럽게라 하며 연습 삼아 그녀 옆에 앉았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십니까? 월아가 김서방에게 속삭였지요. 왔나 봐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월아가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얼굴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월아 부인 안녕하시오.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난 정씨라고 하오. 아, 네, 기억해요.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소.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바로 그때 김서방이 나타났지요. 평소보다 어깨를 더 펴고 목소리도 굵게 깔며 말했답니다. 여보, 누구신가?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 그냥 장터에서 인사만 나눈 사이라 그저 안부나 묻고. 월아가 김서방의 팔에 매달리며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선비님이 며칠 전부터 자꾸 따라다니지 뭐예요? 김서방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남의 아내를 따라다녔다고요? 정 씨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치며 손사래를 쳤지요. 정말 아무 뜻도 없었소이다. 그냥 말 몇 마디 붙여본 것 외에는 말이요. 여보, 진정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김서방은 주먹을 쥐고 그 남자 앞에 흔들어댔습니다. 이런 몹쓸 자식이 앞으로 내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마시오. 정 씨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죄송합니다. 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다시는 안 오겠소이다. 정 씨가 사라지자 김서방과 월하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호호호, 정말 잘하셨어요. 완전히 믿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든든했어요. 마치 진짜 남편 같았다니까요. 진짜 남편 같았다는 말에 김서방의 가슴이 또 뛰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수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저 둘이 부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서방과 월하는 깜짝 놀라 담장 쪽을 바라봤지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쩍 지나갔지요. 분명 누군가 있었소. 혹시 그정 씨가 다시 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불안해했답니다. 그때 바람이 불더니 낙엽들이 휘날렸지요.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다가서며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낮에 들은 그 수상한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뒤척이며 고민하는 김서방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이 대장간을 나서려는데 장터 포목점 박서방이 다가왔소. 김서방,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네? 무슨 일이라니요? 월하 부인하고 부부 행세를 했다던데? 소문이 파다하게 났소. 누가 그런 소리를?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정말 둘이 몰래 혼인이라도 한 거야? 김서방은 머리가 복잡해졌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게 어찌 된 거냐면 말이오. 잠깐 도와준 것뿐이오. 도와준 거라고? 그럼 진짜 부부가 아니라고? 그때 뒤에서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소. 어머, 그럼 가짜 부부였다는 소리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김서방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짜야, 가짜야? 바로 그때 월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왔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 대문에 이상한 글을 써놨어요.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보였고 월하는 김서방의 팔을 잡고 급히 자리를 떠났지요. 월하의 집에 도착하자 정말 대문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거짓 부부는 하늘이 벌한다. 무서워요. 누가 이런 짓을. 그런데 이 글씨 어디서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때였소. 뒤에서 웬 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소이다. 호호호, 맞다. 내가 썼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산발로 한 할멈이 서 있었지요. 아니 할멈은 그 점집 한답시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던 그 분 아니요? 여긴 어쩐 일로? 맞았습니다. 한때 김 씨가 이 마을로 이사 올 즈음 어느 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는 송금 한번 봐줬던 그 할멈이었지요. 호호호, 내 무당 실력이 어디로 갔을까봐? 그것도 귀신이 시켜서 한 것이지.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죽은 이들의 혼도 화났다는구만 그래. 이에 김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가 나서 말했다오. 할멈, 아무리 무당이라도 함부로 남의 집에 낙서하면 안 되지 않소? 낙서? 이게 낙서라고? 이건 경고야, 경고. 네 아내의 혼과 워라부인 남편의 혼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라고. 이에 월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오. 제 남편과 이분 부인이요? 그래?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거짓 부부 노릇을 하니까 저승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다더구나. 아니 지금 그런 헛소리를 믿으라는 거요? 할멈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오. 헛소리? 그럼 이것도 헛소리냐? 아니 그건 내 아내 비녀 아니요? 어떻게 할멈이 그걸? 어젯밤 네 아내의 혼이 가져다 줬다니까는. 이걸 너한테 전해주라면서. 할멈이 품속에서 꺼낸 것은 정말 김서방 아내가 생전에 하고 다니던 비녀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비녀를 받아들고는 자세히 살폈더니 분명 아내의 것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멈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할멈, 정말로 내 아내가 준 것이 맞는 것이요? 그럼 믿든지 말든지. 하지만 조심해라. 그런 거짓말을 더 하다가는 아주 큰 화를 당할 것이니까. 할멈은 그 말만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갑작스레 이런 일을 당한 김서방과 월하는 당황한 채로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화가 난 걸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 비녀는 분명 내 아내 것이긴 한데. 두 사람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더랬지요. 과연 먼저 간 이들이 정말로 화가 난 것일까요? 그날 밤 김서방은 아내의 비녀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정말로 당신이 화가 난 거요? 내가 워라 부인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이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깜짝 놀란 김서방이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쓸쓸하게 뒤뜰을 비추고 있었지요. 내 착각일까? 아님, 정말 날 부르는 소리일까? 한편 월아도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거리고 있었지요. 무당할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여보, 당신도 김서방을 미워하는 건가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진정 싫으신 겁니까? 그때에도 월아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지요. 어머, 문이 왜? 월아가 문을 닫으려 일어났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이 생전에 차고 다니던 반지인 것이었지요. 이건 내 서방님 반지.
다음 날 아침 월화는 황급히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서는?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 제 집 마루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당신의 전남편 것이요? 네.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물건을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님들이 화가 난 걸까요? 아님,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지도. 바로 이때 김서방의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무당 할멈이 지금 어디 머무르고 있는지 아시오? 아, 네. 어제 고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동구 밖에 있는 느티나무 근처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기서 느티나무라고 하면 거기밖엔 없다고 하던데? 그럼 한번 가보지 않겠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오. 하지만 저는 좀 무섭습니다. 저랑 함께 갈 거니까 괜찮을 거요. 그래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 길은 그 할멈밖에 없어 놓은 터인 것 같으니. 이에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그 무당 할멈의 집으로 향했다오. 오후 해가 저만치로 기울 무렵이었지요. 할멈 계시오? 무당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인기척도 없는 것이었소. 이에 그들은 그 집안을 들여다 보았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온갖 물건들이 걸려 있고 그것들은 비녀,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인 것이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것들 모두 죽은 사람들 물건 같아요. 그때 김 씨가 방 한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지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색 종이로 감싼 큰 상자 안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이 옆에는 그들의 폐물들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이었지요. 최서방 아내 금비녀, 박부인 남편 은반지, 이 할멈이 우리를 속인 거였소. 그때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래. 뒤돌아보니 할멈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할멈, 이게 다 뭐요? 왜 남의 물건을 훔쳐다 놓았소? 훔쳤다고? 이건 죽은 이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들이야. 거짓말 마세요. 죽은이들이 전해주다니요. 내 남편 반지는 내 보석함에 있었건만 사라졌었고. 여기. 내 다른 보석들도 내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자 할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진짜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그건 실토하시오. 어떻게 이 물건들이 여기 있는 것이오? 한참 동안의 침묵 후 할멈이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들켰구나. 사실은 니들 집이 비어 있을 때 몰래 가져온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돈을 주거든. 특히 호랍이나 과부들은 더욱. 그럼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소. 아, 당연하지. 귀신이 어디 있나? 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지.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정말. 할멈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이런 짓을 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소? 양심이 밥 먹여주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김 씨는 할멈을 나무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었소이다. 혼자 늙은 할멈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었던 것이었지요. 할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정직하게 사세요. 점이라도 봐주고 굿이라도 하면서요. 할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요. 알았다. 이제 그만두겠다. 하지만 너희들도 조심해라. 조심하라니요? 귀신은 없어도 사람들 입은 무서운 법이라고. 벌써 동네엔 소문이 다 났으니. 할멈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짜 부부 노릇을 했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져 있었거든요. 할멈의 집을 나온 김서방과 월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귀신 소동은 가짜였건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으니 말이요. 이제 어떡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텐데. 일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벌써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두 사람 정말 이상해. 부부도 아니면서 부부인 척하고.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김 씨와 월하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월하는 더욱 힘들어했지요.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 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김 씨가 문득 또 다른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건 단순한 친절 때문만은 아니었소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월하는 김 씨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저희는 저도 알아요. 우리 둘 다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그러나 마음이 내 것이라도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월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김 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럼 정식으로 혼인을 하면 어떨까요? 혼인이라니요? 네. 이미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부부인 줄 알고 있어요. 차라리 정말로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월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 씨의 프로포즈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말이야. 김 씨와 월하가 뒤돌아보니 포목점 주인 박서방과 고을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우리가 다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참 좋은 분들이네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따뜻했답니다. 월화는 놀라며 사람들을 바라봤지요. 여러분들이 화내지 않으시는 건가요? 화를 왜 내? 홀로 된 사람끼리 만나서 의지하며 사는 게 뭐가 나빠? 맞아요. 오히려 보기 좋아요. 김 씨는 안도하며 말했다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혼례를 올릴 거야? 모든 사람들이 김 씨를 바라봤답니다. 김 씨는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오라 부인의 대답을 먼저 들어야죠.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좋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고을 분위기는 정이 많은 사람들로 한결 밝아졌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매일매일 고민했지요. 김 씨와 혼이 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일까 하고요.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걸 허락하실까요? 바람이 불더니 창문이 살짝 열리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요. 당신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한편 김 씨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대답이 궁금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또 손가락을 찧었네. 김복동 이놈아, 정신을 차려. 그때 대장간 문이 열리고 월화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결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혼인 하고 싶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혼인하시겠다고요? 네. 김서방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김서방은 너무 기뻐서 월화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지요. 혼례를 올리기 전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언제 혼례를 올릴까요? 다음 달 보름날이 어떨까요? 달이 가장 밝은 날이니까. 좋소. 정말 좋소이다. 그날부터 고을은 바빠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거든요. 내가 두 사람 혼례복을 만들어 줄게. 우리는 음식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심지어 무당 김씨 할멈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이걸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 할멈이 내민 것은 아름다운 황금 피녀였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거야. 월아 씨가 썼으면 좋겠만 그래. 할멈, 고맙소이다. 할머님도 혼례에 오세요. 저희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어 김서방은 새 한복을 입고 월화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지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답니다. 축하합니다. 백년회로 하시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월화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부부가 된 것이었지요. 월화 부인, 아니, 여보.
네,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봤답니다. 달빛이 참 밝고 아름다웠지요. 먼저 간 당신 남편, 하늘에서 축복해 주고 있을 것이외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더니 나뭇잎들이 춤을 추며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어느덧 김서방과 월아가 혼인한 지도 1년이 지났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아들이면 희망이, 딸이면 기쁨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 아이니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김서방, 월아 부인,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장터에서 너희 이야기가 연극으로 올라간다고 해. 연극이요? 그래. 가짜 부부의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김서방과 월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고을에서도 너희 같은 일이 생겼다는구나. 호라비와 과부가 가짜 부부 노릇을 하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 세 사람은 크게 웃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답니다. 김서방과 월아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지요. 여보, 처음에 그정 씨가 와서 귀찮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전혀요. 그냥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요. 우리의 만남도 사랑도 모두 운명이었어요. 그들의 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냄새였지요. 여보, 이제 들어가서 저녁 먹을까요? 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찜을 했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답니다. 아주 밝고 아름다운 별똥별이었지요. 별똥별이에요. 소원을 빌어요.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별똥별은 한참 동안이나 먼 하늘을 가로질러 갔답니다. 마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여기까지. 가짜로 시작된 부부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이 이야기로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요. 그럼 모두들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